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열의 극한 했어요. 수열의 극한. 오늘은 이제 급수죠, 급수. 급수가 무슨 뜻이야? 급수가 무슨 뜻이야? 수열의 합이야, 수열의 합.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열의 극한은 일반항을 찾는 거죠, 일반항. 그러니까 이 값에 대해 찾는 거야. 이번에 오늘 배우는 것은 뭐야? 급수? 무한급수라고 그래요, 무한급수. 무한급수는 이 수열들의 합을 찾는 거예요. 이 수열들의 합이 이 무한한 수열의 합이 어디로 갈까? 무한한 수열의 합. 그럼 무한한 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 진짜로 우리가 다 더할 수 있느냐라는. 자,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여기서 빗변을 수선의 발 내립니다. 다시 또 수선의 발 내려요. 그럼 이렇게 인간이 무한히 여기다 수선의 발을 그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무한한 합을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네,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배운 샌드위치로 구할 수 있어요. 이 무한급수의 출발은 구분구적에서 출발해요. 구분구적. 자, 구분구적법이 뭐야? 조각을 구해서 조각을 구하는 거야. 조각을 구해. 조각을 나누어서 면적이나 최적을 구하는 법. 우리가 그것을 구분구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각을 나누어서 면적이나 최적. 자, 우리가 기원 전부터 이 구분구적은 행해졌어요. 이 대표적인 나중에 현대 수학에 가까이 오면서 곡선과 이런 직선들로 둘러싸인 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냐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야. 그럼 이 곡선과 직선을 둘러싸인 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한히 잘게 나눠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여기다 무한 개의 사각형을 나눌 수 있냐라는 거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앞에서 배운 샌드위치를 이용합니다. 자, 이를 이렇게 n개로 나눠요. 그러면 이 곡선과 직선을 둘러싸인 도의 넓이는 분명히 안쪽에서 쌓은 이 사각형보다는 크고, 그죠? 이 참수와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안쪽에서 쌓은 이 사각형들의 합보다는 분명히 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사각형들의 합보다는 어떻게 해? 분명히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말 무한히 인간이 여기다 사각형을 쌓아서 구한다면 그 무한한 합, 얘는 이 파란색, 그러니까 진짜 n개로 나눴으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가 적분해서 자세하게 합니다. 요 n개로 나눴으니까 요 사각형의 합 SN이에요, SN. 그죠? 이 SN보다는 분명히 작고, 그럼 이 사각형에서는 지금 이건 n-1개네. 하나가 더 부족해.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요 사이에 들어있는 게 명백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모든 연속함수에 대해서 이 극한값을 찾아봤더니 어떻게 된다? 동일하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조임의 정리예요. 자, 여기다 리미트를 취해서 인간이 무한대로 나눌 수 없으니까 n개로 나눠서 리미트를 취해보면 이 두 개의 극한값이 언제나 동일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언제나 연속함수에서 동일하다면 우리는 이제 무한한 합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야? n개로 나눠서 거기다 리미트를 취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자, 무한급수입니다. 무한급수. 자, 무한한 수열의 합을 어떻게 정의하겠다. 인간이 무한히 더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무한대까지 더할 수 없으니까
아, n개까지 더해주고 거기다가 리미트를 취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부분합에다가 리미트를 취한 것이 무한급수의 정의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 우리의 이제 목표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아, 그럼 부분합을 구하는 거네. 그죠? 수한수2에서 배운 부분합을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지. 그럼 부분합을 구하면 무한한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부분합을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가 근데 부분합을 구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죠?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 부분합을 구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K에 대한 1차식.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그죠? 그럼 등차 수열의 무한한 합은 어떻게 돼? 2분의 항의 개수, 초항의 2배, 항수 마이너스 1의 공차입니다. 그러면 얘는 2차식이야, n에 대한 2차식.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d가 양수면 무한대로 가고 d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해? 발산해요. 무조건 발산하는 거야, 모든 경우에. 두 번째, 우리가 부분합 구할 수 있는 거 등비수열이 있죠, 등비수열. 지수의 구조를 갖고 있는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그럼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어떻게 돼? 1-공비의 초항의 1-공비의 항수승에. 그러니까 얘는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아래 n제곱이 사라지기만 하면 얘는 구할 수 있는 것이네. 오케이? 그러니까 아래 -1과 1 사이에 있으면 아래 n제곱이 제로가 되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야. 꿈속에서 기억할 만큼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 공비가 절대값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1-공비분의 초항으로 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는 이제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안 배웠어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자, 3차 이하의 다항식이야. 3차 이하의 다항식. 그런데 이 3차 이하의 다항식은 P가 양수면 무조건 더해주면 무한대고 P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합은 언제나 발산하는 거지. 그렇다면 구할 수 있는 건 무한등비급수네?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합을 구할 수 없는 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지난 시간에? 연속적으로 소거돼요. 응? 합을 구할 수 없는 형태는 연속적으로 소거되는 것이지. 이 연속적으로 소거되는 건 어떻게 해?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워지니까 처음 거랑 마지막 거만 남으니까 이 합은 구할 수가 있게 되지. 얘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수렴하고 발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무한급수는 뭐밖에 없다는 거야? 2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2개밖에. 응? 지수함수면 등비급수고 지수함수의 구조가 아니면 전부 다 뭐다? 연속적으로 소거되는 거야.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본 모든 형태는 뭐야? 연속적으로 소거되는 것이야. 오케이? 제가 이제 필기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 잘 적어두시고. 자, 그럼 이제 이 무한급수에서 나오는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 이 100% 거의 모든 학교가 100% 서술형 나오는 이 절대 명제가 뭐야? 무한한 합이 수렴하면 무한번짝이 0이다라는 거야. 거의 모든 학교가 반포고 세하고 거의 모든 학교가 서술형에서 나오는 거야. 서술형 1번, 2번. 자, 무한한 합이 수렴하면 수렴해요. 그럼 무한번짝은 0이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거 숙제를 다 어느 정도 해왔어. 그죠? 해온 거기 보면 거의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 명제는 참입니다. 언제나 참. 그 다음에 이 반대. 역명제는 어떻게 돼요? 거짓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반리에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증명을 해볼까요? 자, 이 방향에 증명을 할게요. 자, 그럼 무한합이 수렴한다는 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건 유한하고 확정된 값을 갖는 거니까 상수란 얘기지, 상수. 그러니까 수렴한다. 그럼 이렇게 적어줘야 돼. 알파. 알파는
유한학정 값 아니면 그 너무 유식해 보이면 알파는 상수. 적어도 이건 적어야 돼. 그럼 무한한합을 알파라고 했는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무한한합은 부분합에다 리미트를 취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라면 이 부분합 SN과 SN-1이 뭐다? 알파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슈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SN과 SN-1이 주어지면 AN은 뭐다?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근데 둘 다 수렴하니까 어떻게 돼? 각각의 극한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가 된다. 반드시 알아야 돼. 자,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이니까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 어떻게 되겠니? 반드시 참이죠. 우리가 이 수렴 발산을 판정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렇다면 이 명제가 내가 참인 걸 증명했으니까 이것의 대우 명제 리미트 n은 무한대 AN이 0이 아니야.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죠. 원명제를 증명했으니까. 그럼 무한한합은 뭐다? 발산한다. 발산한다. 그럼 여러분이 풀어온 그 프린트에 보기에 있습니다. 보기. 그죠? 보기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분의 n. 자, 이 극한은 따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죠? 이 극한은 반드시 지금 무한번장이 2분의 1 아니야. 그죠? 지난 시간에 슈리칸. 무한번장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야? 무한개 있는 거야. 더해야 되니까 2분의 1이 계속 무한개 있어요. 그럼 2분의 1을 무한히 더해주면 얼마야? 무한대지. 그게 이 얘기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대우가 더 이해가 잘 가요. 대우를 이해하면 원명제가 참인 거는 반드시 알 수 있는 거지. 2분의 1이 무한히 있으니까 따져볼 필요 없이 무한대다. 됐죠? 그래서 이 명제는 이제 얘를 증명하고 두 번째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영명제가 거짓인 걸 발레로 들란 얘기야. 자, 영명제. 그럼 무한번장이 0이면 무한한합은 수렴하느냐? 무한한합은 수렴하느냐? 그럼 거짓이다. 자, 이건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2개밖에 없어요. 발레가 다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발레. 무한대까지. 자, 이건 어떻게 돼? 무한번장이 얼마니? 0이야, 0. 그죠? 근데 이 무한한합을 우리가 구해보면 구할 수 있어, 없어? 앞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한한합을 구할 수 있는 건 등차든지, 등비든지, 아니면 3차 이하의 다항식이든지 연속적으로 소거돼야 돼. 등차 아닙니다. 그죠? 등비 아니지? 3차의 다항식도 아니야. 무리식이고 분수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연속적으로 소거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n번째 항까지 합을 찾아. 자, n번째 항까지 합을 찾아요. 그럼 얘는 반드시 어떻게 돼? 연속적으로 소거돼야 돼.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켤레를 취하는 거죠. 켤레를 취하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됩니다. 넣어줘요. 1부터 n까지. 뭐 안 줘도 되지 다. 1부터 n까지 넣어주면 소거되잖아.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남아? 그렇지. 맨 마지막에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남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돼요. 됐습니까? 무한대. 자, 이건 이제 이쪽 두 번째 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 적어줄게. 자, 해주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무한대가 된다. 자, 두 번째 반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요즘 논술 비중이 축소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논술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야. 무한한합이 수렴하면 무한번장이 0이다. 학교 내신에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야. 자, 논술에 이 무한급수가 나왔을 때 많은 학교가 이 반례를 요구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두 번째 반례가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그럼 얘는 무한번장은 0 되지 리미트 취하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야? 1분의 1부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다 더했다는 얘기야. 이걸 다 더했더니 더할 수 없이 계속 커지는 건 수학자들이 알았어.
그러면 보여주자라는 거야, 무한번째. 그러니까 보여주기가 이 합을 못 구하는데 어떻게 보여줘?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는 거야. 발산하는 어떤 것이랑 비교하겠다라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비교급수 판정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몰라도 되지만 이름을 알면 기억하기가 훨씬 좋은 거야. 그러니까 비교해서 급수, 수열의 합을 비교해서 판정하는 방법이다. 이 합은 구할 수 없지만 얘보다 작은 것 중에 무한대로 가는 걸 찾아내면 되잖아. 벌써 이제 감이 왔어요. 꼼꼼히 숙제해온 친구들. 여기도 있어요. 아까 2분의 1이 무한이면 무한대라고 그랬잖아. 그걸 만드는 거야. 이렇게 전부 8분의 1을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 앞에 거랑 비슷하네. 2분의 1이 무한계 있는 거야. 2분의 1이 무한계 있으면 얼마? 0.5원이 1경계 있으면 5천조잖아. 그죠? 5천조면 뭐 전 세계 최고 부자 아닙니까? 2분의 1이 무한계 있으면 어떻게 돼? 무한대인 거야, 무한대.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무한하는 것보다 더 크니까 어떻게 돼? 무한대인 거죠, 무한대. 아주 중요한 반례입니다. n분의 1은 무한대다. 여기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그럼 무한등비급수를 해볼까요? 무한등비급수.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연속적으로 소거되는 거랑 무한등비급수야. 그럼 무한등비급수. 아까 급수가 뭐라고 그랬어? 수열의 합이라고. 그러니까 무한한 수열의 합이야. 무한한 수열의 합. 무한한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럼 이 무한한 등비수열의 합은 대부분 뭘로 나올까? 그렇지. 대부분 다 도형으로 나와요. 전부 다 도형. 선생님이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삶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미래 얘기야. 근데 로맨틱 코미디인데 의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복제인간 한번 써보시죠. 그래서 이 친구가 복제인간 하나 만들어요. 의사가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 복제인간은 전체가 복제되지 못하고 80%밖에 복제되지 못해요. 능력의 80%가. 그래서 이 친구를 회사에다 두고 계속 회사에 여러분이랑 어떻게 해? 계속 수학학원에 두는 거지. 수학학원에 두고 계속 얘가 수학 근데 어떻게 능력이 모자라니까 얘는 계속 수학만 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또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했어요.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 더 써보시죠. 더 써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영어학원에 보내두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수학만 하고 얘는 수학 시험 볼 땐 얘가 가고 영어 시험 볼 땐 얘가 가는 거지.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떤 걸 얘는 수학만 하는 거야. 영어는 참을 수가 있는데 하루 종일 얘는 수학만 공부하고 수학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 사람인 것처럼 가정하고 병원에 갑니다. 쌤 그래도 저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복제인간 하나 더 쓰시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잘 들어야 돼. 복제인간 있을 수도 있어. 얘 IQ는 얼마? 얘 IQ가 100이야. 얘가 80. 그럼 얘 IQ 얼마야? 이상하잖아. 얘 IQ 얼마? 64죠. 64. 자기 복제한 거잖아. 이거는 이 사람의 IQ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100이고 80은 64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복제인간들이 있는 것 같아.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어요. 정삼각형의 4접원을 만들어서 이 접점들을 연결해서 다시 정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삼각형에 다시 내접하는 원을 만들고 또 정삼각형을 만들어서 문제 있던 거지. 그쵸? 그때 이 원들의 넓이의 합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이 첫 번째 원 구하고 두 번째 원 구하고 세 번째 원 구하면 어떻게 돼? 복제인간인 거야. 그죠?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처음에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인데 두 번째 정삼각형의 중점 연결해서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그럼 이 원도 어떻게 해? 반드시 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그죠?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은 비율로 자기 복제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복제 도형들은 전부 다 뭐야? 등비
등비급수야. 무한등비급수. 그죠? 무한등비급수. 그럼 좀 전에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 왜? 방금 전에 한 거잖아. 무한등비급수 무한한 합이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n번째 항까지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취하는 거지. 그쵸? n번째 항까지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취해요. 그런데 등비수열의 일반항 부분합 공식이 어떻게 돼? 1 공비분의 초항의 1 공비 항수승이야.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 자기 복제 도형이라면 공비가 1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비가 -1과 1 사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된다? 1 공비분의 초항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복제 도형들을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공비 찾고 첫 번째 찾으면 되네.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그냥 쓰면 돼요. 서술형에서도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공비 찾고 첫 번째 항 찾으면 되니까 첫 번째 원의 넓이 구하고, 맞습니까? 두 번째만 구하면 공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복제 도형은 이미 공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야. 맞지? 그러니까 공비 구하고 만약 이런 도형이 아니면 첫 번째 구하고 두 번째 구하면 끝이다 라는 거야. 나머지는 점점점. 오케이?